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과 취업 전략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세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수업은 여러분의 졸업 요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교과목 수업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들으신 후에 입사지원서, 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서 학교 LMS 시스템에 업로드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가 입력이 되고 업로드가 되고 그것들이 확인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이 과목에 이제 패스, 학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오늘 수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이 LMS에 과제를 올리시는 데 필요한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충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중요한 강의입니다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사회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의 강의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수업, 취업 전략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물론 저희가 과제가 LMS에 업로드하는 입사지원서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이력서나 자소서를 쓸 때는 단순히 서류를 맨 먼저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의 웜업 과정이 있어야만 훨씬 더 안정적인 서류와 면접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를 쌓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끝까지 한번 같이 수업에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시작하실 때는 제일 먼저 채용 정보를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채용 정보 어디서 확인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었던 인크루트,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사이트들 사실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익숙합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채용 정보 어떻게 찾아보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공고를 실제로 봤어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연봉이나 근무지 이런 거 보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연봉이나 근무지의 조건이 좋으면 뭐래요? 내가 그 채용 공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 공고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함께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제가 채용 공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치킨집에서 주방과 홀에서 근무하실 분을 찾는 채용 공고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연봉 얼마인지 안 써있네요, 여러분. 근무지 어딘지 안 써있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격 요건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방에 와서 우리 홀에서 와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이 첫 번째, 주방에서 일하니까 당연히 자기를 잘 만져야죠. 두 번째, 당연히 내가 뭔가 홀에서 일하면 만들어진 치킨을 아주 갓 튀겨낸 바삭한 치킨을 딜리버리를 잘해야 되잖아. 요즘에 아무리 전문 라이더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오토바이 이륜차 면허증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치킨집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용하고 싶은 사람의 자격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비단 치킨집 사장님과 같은 분만 필요한 건 아니죠. 많은 회사들이 그 일을 하는 직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 가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린 직무라고 하는데 많은 CEO들은 그런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일을 굳이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적응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행복한 일이죠. 이 직무 중심 채용이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 이런 직무 중심 채용에서 채용 공고도 좀 명확하게 분석해보고 그래? 그렇게 직무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전공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직무 정보들을 탐색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채용 공고를 중심으로 보는데 무엇을 봅니까? 제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채용 공고 속에 업무가 무엇인지, 채용 공고 속에 그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취업의 준비는 1번.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 보는 걸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원하네요.
그럼 우리가 다음 파트 2 강의 때 이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사람을 원하니까 나는 이런 자격 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는 전공에서의 지식, 경험, 자격 체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이 LMS에 올리실 그 자소서와 이력서, 즉 다시 말하면 지원 직무와 연결된 자소서와 면접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여러분의 취업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채용 공고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인재를 뽑는 채용 정보의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크루트, 잡코리아, 사람인,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도 굉장히 좋은 채용 정보 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대표적인 인크루트 사이트를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드레스로 접속하게 되면 사실은 인크루트의 초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초기 화면의 가장 왼쪽에 보면 채용 정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 채용 정보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채용 정보 안에 다양한 직종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의 직무들은 여기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서 일단 직종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직종 안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식품영양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나 간호나 복지나 보건 쪽으로 들어갔더니 보건 업무 쪽에 영양사가 있네요. 그러면 이 영양사를 클릭하시고 맨 밑에 검색 누르시면 이 밑으로 쫙 뭐가 나오냐면 영양사를 채용하는 공고들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채용 공고가 사실은 직종의 어느 카테고리에 숨겨져 있을지는 그냥 느낌만 봐도 딱 아는 전공도 있지만 애매한 전공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슷하다 싶은 것들을 하나씩 다 클릭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전공 중에 사회복지학과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다 그러면 사회복지도요. 사실은 사회복지도 있고 청소년 지도도 있고 직업상담도 있고 요양보호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나는 그런 거 별로 상관없고 전체적으로 다 봤으면 좋겠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저처럼 전체 누르고 밑에 검색 버튼 보이십니까? 검색하기 누르시게 되면 그 하단에 채용 공고가 모두 뜨게 되니까 이렇게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난건설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소방이다. 그럼 어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소방은요. 건축, 건설, 토목, 환경 쪽에 들어가시면 건설 소방 설비가 있죠. 보통 시설 쪽에서는 소방을 다 뽑으니까요. 그래서 전기나 소방이나 설비 쪽으로 들어가셔서 나는 소방 설비 쪽을 보고 싶어 클릭하시면 관련된 채용 공고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채용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만 직종에 들어가셔서 큰 카테고리에서부터 타고 내가 원하는 세부 직무로 갖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트만 활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전공 특성상 나는 공공기관에도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재난안전 얘기했었는데 공공기관도 시설은 있거든요. 설비 관리 있거든요. 근데 시설이나 설비 관리 쪽은 소방을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난 공공기관에 가고 싶어요. 그럼 공공기관 채용 공고, 물론 공공기관 채용 공고도 인크루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사람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용 채용만 별도로 올려놓은 사이트는 바로 알리오 사이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존 포털 사이트들은 여러 정보가 섞여 있지만 알리오 사이트는 공공기관용 채용만 따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알리오 활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오의 초기 화면이고요. 여러분 화면의 하단에 보면은 채용 공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지금 몇 개 안 보이지만 눈을 크게 뜨시고 채용 공고 옆에 더하기 표시를 딱 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채용 공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중에서도 선택해서 내 것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 채용 분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채용 분야 선택하시고 근무지 고용할 때 다 선택하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가 최근 순으로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채용 공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기관에 정규직도 뽑고요. 인턴도 뽑고요. 무기계약직도 뽑고요. 다양한 형태의 공고가 올라가 있으니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좀 우리가 어디에서 채용 공고는 확인하는 거예요? 예, 유명한 몇몇의 포털 사이트 아니면 알리오라는 공공기관 전문 사이트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채용 공고 안에서 뭘 봐야 되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 안에서 볼 것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자, A 기업의 소방설비의 채용 공고입니다. 자, 소방설비 채용 공고를 보시면 우선은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인원 0명 보입니까? 예.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연봉 뭐 이런 것들은 뭐 식사비 뭐 별도 뭐 이런 것들은 밑에 있어요. 밑에. 예. 저는 오늘 여러분 이 회사 식사비 별도로 준대요. 어머 여러분 이 회사 성과급 200% 준대.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한테 강의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채용 공고의 내용만 좀 보면 일단 업무 보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 오게 되면요. 화재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실 거고요. 소방 설비의 유지 보수, 소방 설비 점검, 소방 설비와 관련된 공사 관리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잘 하시려면 우선 학력은 고졸도 되고 뭐 전문학사 졸도 괜찮은데 우선은 소방 설비와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설비는 24시간 오퍼레이션 되다 보니까 교대 근무 가능하시고 운전 가능하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업무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배어있는 자격 요건이죠. 근데 이런 필수 말고 여러분 저는 우대도 좀 꼭 보세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대사항이라는 건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러 지원자가 섞여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더 우대 쪽으로 더 많이 경력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더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대를 보면 아무래도 전공을 할 때 소방이나 전기나 전자나 기계 쪽 전공자고 이미 시설을 아니면 법정 점검 유지나 이런 것들을 해봤던 분이면 좋겠고 여기는 페이퍼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소방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검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서 작업도 많이 해야 되니까 문서 작성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저도 제 고객사 중에 시설 쪽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방을 전공하셨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도면 본인이 일부의 도면도 칠 줄 알아야 되고요. 도면 해석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의 어느 부분에 설비들이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찍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렇게 되면 내가 그냥 단순히 나 소방 전공했다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네. 학교 다닐 때 내가 사실 경험은 없지만 이런 설비 점검, 법령 점검에 대해서 법규에 맞춰서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걸 배웠다는 걸 강조해주면 되게 좋겠구나.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야 그래도 너 문서 작성 필요하니까 해봐 라고 해서 자격증 하나 땄는데 내가 그때 땄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또는 MS 워드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써주면 좋겠구나. 여러분이 자격 요건을 보시는 순간 내 머릿속이 팽글팽글 막 움직이면서 요런 것들 연결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격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B기업입니다. B기업에서 손해사정사는 장기인보험, 그러니까 실비보험이죠. 장기보험 심사 지급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요. 예를 들어서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뭔가 개선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실천해내는 업무를 할 건데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력직이긴 합니다만 이런 손해사정에 대한 경력이 좀 있고 손해사정사 있으면 좋고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통계 분석, 우리의 업무에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려면 사실 뭐 통계 프로그램 뭐 R을 써요, 뭐 셉을 써요, 뭐 SAP를 써, 뭐 이렇게 쓰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엑셀 함수를 여러분이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좋거든요. 그러면 손해사정사를 뽑을 때 손해사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엑셀 잘 쓰는 것도 되게 좋겠구나. 나 지금 그런 자격증 없는데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 엑셀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으면 괜찮겠구나. 여러분이 사실 채용 공고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어떤 부분 더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 방향성도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채용 공고가 여러분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이번에는 C기업의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사례 관리가 좀 많이 가능하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학 시절 저는 사복과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제가 사회복지 쪽 전공하신 분들 만나다 보면 사례 관리들을 과제로 많이 하셨었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사례 관리들을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이 회사에 접근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운전이 좀 되시면 좋겠다. 나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럼 운전면허를 취업 전까지 좀 준비하셔서 따는 것도, 취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격 요건은 현재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과 이런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를 보면 뭐 재활의학과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사회복지 중에서도 재활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재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분들을 원한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격 요건에 굉장히 많이 써놔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로 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또 꾹꾹 주무시다 여기서부터 깨면은 뭐 이것만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주로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어떤 걸 요구하는구나. 여러분이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을 분석하시다 보면 방향성,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구나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채용 공고 속의 자격 요건을 통해서 지원 직무의 내용이 뭔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채용 공고의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 공고만 보면 됩니까? 사실은 채용 공고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직무의 내용들을, 업무의 내용들을, 뭐 어떤 분은 현장 실습도 해보셨을 거고, 어떤 분은 실제로 그 일을 경험도 일부 해보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뭐 평균적으로 요 정도만 좀 검색해 보셔도 여러분이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 내용이 뭔지를 좀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크게 한 3-4가지 찾는 업무, 직무 정보 찾는 방법만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원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우선 뭘 얻어야 되냐부터 확인할게요. 자, 여러분이 지원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실 겁니다. 지금서부터 뭘 찾으셔야 돼요? 첫째, 그 일이 뭐 하는지 정도는 찾으셔야 돼요. 둘째, 그 일을 잘하려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2가지를 다 찾은 다음에 나 혼자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런 업무를 하는 이런 강점을 가진 사람하고 얼마만큼 공통점, 얼마만큼 겹치는 구간들이 있지? 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해 보시게 된다면 전 충분히 여러분의 직무를 찾아봤다, 이해했다 라고 칭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찾으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짜잔, 첫 번째, 워크넷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워크넷 들어가면 직업과 진로, 이게 초기 화면이거든요. 직업과 진로에 직업정보 찾기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자, 직업정보 찾기 하면 여러분이 내가 여기다 넣고 싶은 직업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 쪽을 검색해 보고 싶어. 사회복지사를 넣으시는 순간 다양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업명이 나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나는 사회복지니까 맨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사회복지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클릭하고 나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 그들의 임금 전망,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과 지식과 성격과 흥미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가 어떤 업무예요? 네, 사회복지가 하는 일 보겠습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것만 해도 사회복지가 하는 일이 9개나 작성되어 있네요, 여러분. 사회복지 이런 일 한대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얼마만큼 연결됩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려면 이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회성이나 자기통제나 책임감 등도 필요하고요. 사실 이 슬라이드에 제가 넣진 않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보시게 되면 전공 지식으로 뭐가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직무에 대한 내용 찾을 때 뭐 찾으라고 했어요? 2가지였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합니까? 네, 이런 일이에요. 그 일 잘하려면 어떤 강점 있어야 됩니까? 네, 이런 강점 있으면 돼요. 가장 쉽게 먼저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워크넷 활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들어갔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 해시태그 손해사정사, 해시태그 직무 인터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여기서 사복가다 그러면 해시태그 사회복지사, 해시태그 식품영양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시태그 직무 인터뷰. 그래서 손해사정사와 직무 인터뷰를 쳤더니 뭐가 나옵니까? 실제로 손해사정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업무는 어떤 겁니다라는 거를 리얼로,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자, 워크넷 들어가서 활자로 배운 거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의 내용도 들어보면서 조금씩 첨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셔도 돼요. 또는요,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학과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난 화장품과학과를 전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뭐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기획을 할 수도 있고 품질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아모레. 내가 굳이 화장품 회사로 아모레를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큰 회사들은 자기네 홈페이지 안에 우리 회사 오면 하게 되는 업무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아모레 퍼시픽의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무 소개가 있죠. 자, 직무 소개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브랜드 마케팅이 하는 일은요.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디자인이 하는 일은요.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꼭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를 가지 않더라도 큰 회사 위주로 해서 직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무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는요, 협회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름이 사회복지사 협회거든요. 협회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사회복지란 무엇인지 소개와 사회복지사의 의미, 역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때로는 사회복지사들이 들으면 좋은 교육들도 협회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협회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직무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회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뭘 하십니까? 예, 지원 직무에 대한 채용 공고를 빼곡히 봤습니다. 아주 채용 공고의 업무가 자세히 실려 있진 않지만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 이런 업무를 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후에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예, 뭐 들어갔어요? 워크넷 들어가고. 두 번째, 예, 인터뷰, 직무 인터뷰, 유튜브 들어가서 좀 들어보고 협회나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양한 직무의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이 직무 정보까지 빼곡히 이해하시는 빼꼬미들이 되셨습니다. 그럼 빼꼬미들이 되게 되면 최소한 이제 자다가도 툭 쳐도 제가 지원하는 업무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업무해요. 제가 지원하는 업무를 잘하려면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역량이 필요해요. 따라서 저도 이런 업무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방향으로 저 어필할래요. 저의 강점을 한번 소개해 볼래요. 여러분이 방향성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은 채용 공고 속의 직무를 통해서 타겟하는 직무의 내용, 다양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찾아보셨고요. 그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 근데 이런 필수 자격 요건 중에 내가 현재 갖추고 있는 것, 앞으로 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보완사항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신 후에 이제는 내가 정말 여기에 필요한 요건들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고 준비한 것들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그런 것들 방법을 다음 파트 2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취업전략 1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